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성인 간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반적인 간호돕기에서 이제 쇼크 환자 간호돕기 오늘 수업 나갔었는데요. 저는 이게 성인 간호 시간은 아무래도 조금 알아두면 일상생활에서도 상식이 되는 내용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편애하면 안 되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쇼크 환자의 간호돕기 이제 많은 것을 너무 제 머리가 백지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복습하시면서 유익한 수업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쇼크 환자 간호돕기 한번 보겠습니다. 쇼크 환자에서 쇼크란 정의 내렸네요. 어떤 것인지 전신순환이 부적절하여 세포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한 거.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쇼크가 있기 이전에 우리 몸에는 어떤 순환의 기전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면은 우리 몸은 일단은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제 그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몸의 순환 혈액량이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만 우리 몸의 순환이 제대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순환 기전이 잘 일어나지 못한 거, 그래서 비정상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쇼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쇼크에 대한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맨 마지막에 가서 표시를 해드릴 건데, 이제 저도 이제 말은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공부해 보긴 처음이어가지고 일단은 쇼크에서 저혈량성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혈액성 쇼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술 같은 데서 막 출혈이 과다하게 막 팍팍팍팍 하다 보면 출혈 후에 혈액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쇼크를 저혈량성 쇼크라고 해요. 근데 여기 저혈량성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출혈성 쇼크 말 그대로 혈액량의 25% 이상이 소실되면 나타나는 거고요. 45% 이상이 되면 그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혈액이 우리 몸에는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혈액이 그 체중의 원래 13분의 1 정도가 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눠 보면은 만약에 그 성인 여자 몸무게가 60kg라고 치면 그 60 곱하기 1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그게 자기의 혈액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혈액량에서 25% 이상 소실 시에 나타나는 게 출혈성 쇼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화상성 쇼크도 있어요. 이거는 2, 3도 이상의 화상 시에 화상을 입어서 혈장 전해질에 손실이 되면서 나타나는 쇼크가 화상성 쇼크. 그다음에 탈수는 말 그대로 몸속에 수분 손실이 돼가지고 혈액량이 감소하는 걸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저혈량성 쇼크라고 구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시민성 쇼크예요. 시민성 쇼크는 이제 심장 박출력의 장애로 인한 쇼크인데요. 심장 박출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신에 충분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되니까 나타나는 쇼크가 시민성 쇼크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성 쇼크와 혈관성 쇼크가 있는데요. 신경성은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자면 전신 마취나 척수 마취, 척추 마비 등 척추 손상 시 신경에서 나타나는 쇼크가 신경성 쇼크고요. 이제 저희 여기서 배우는 쇼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성 쇼크 되겠어요. 제가 여기 빨간 형광펜 칠할게요. 혈관성 쇼크는 혈관 자극 물질에 의해서 혈관의 긴장력과 수축력이 손실돼서 나타나는 쇼크가 혈관성 쇼크인데요. 이 혈관성 쇼크의 대표적인 게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건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아나필락틱 쇼크라는 거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벌에 쏘인다던가 페니실린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대부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종 단백에 의한 과민 반응 결과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아나필락틱 쇼크에는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두통,
어지러움, 혈압이 저하, 두드러기, 얼굴에 부종, 그다음에 호흡 곤란, 기관지 근육이 수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혈압이 오고 쇼크가 오고 호흡이 정지되는 심한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관지 근육까지 수축이 되다 보니까 이 아나필락틱 쇼크에서 심각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 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심할 때는 에피네프린이라는 걸 주사를 투여를 하게 된대요. 근데 이러한 그 아나필락틱 쇼크의 과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AST라는 스킨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쇼크 과민 반응에 대한 약물 투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킨 테스트가 우선 되어진 다음에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보고 투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필락틱 쇼크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은 인슐린 쇼크가 있어요. 인슐린 쇼크란 뭐냐, 이제 나눠보면은 인슐린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췌장에서 그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이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관 속의 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만약에 저하가 되면 혈관의 당을 낮춰야 되는데 당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고혈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혈당으로 인한 당뇨성 쇼크가 오게 돼요. 근데 이 당뇨성 쇼크가 오면은 인슐린이 없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인슐린 주사를 놔주면 됩니다. 근데 그 인슐린 주사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만약에 급하게 쇼크가 와서 심각하다 할 때는 이제 속성으로 놔줘야 되니까 휴물린 R이라는 걸 투여하게 되고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아주 급하진 않다 하면은 휴물린 N을 투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인슐린 저하시고, 인슐린 쇼크는 인슐린 증가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인슐린이 너무 또 많이 분비가 돼버리면 당을 너무 많이 그거를 당을 낮추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혈당으로 인한 인슐린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많아서 생겨서 당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포도당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하다 그러면은 뭐 50%의 그 DW 포도당 주사를 투여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당이라는 게 이제 뭐 나중에도 배운다고는 하는데 정상적인 당 수치가 76에서 뭐 126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복 시에 이제 성인이 재게 되면 보통 90에서 100 사이, 뭐 8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정상 수치라고 하는데, 노인은 조금 더 높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복 시 혈당으로 쟀을 때 그게 고혈당이 되느냐 저혈당이 되느냐를 나눈다고 하네요. 당에 대한 기본 정보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약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쇼크로 인한 생리적 단계를 3단계로 나눠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초기 보상 단계, 그래서 아주 심한 상태가 아닌 단계를 초기 보상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가역적 진행 단계라고 해서 쇼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뭐 기절, 핌요, 요가 적게 나온다던가, 감각 장애가 조금 있다던가, 빠르고 약하게 맥박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가역적 진행 단계에 속하고요. 비가역적 진행 단계는 이제 비가역적,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혼수가 왔다던가, 심장마비가 왔다던가, 황달이나 호흡 장애가 왔다던가, 이런 것들은 비가역적 진행 단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쇼크가 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냐, 아까 그 아나필락틱 그 현상 쇼크에서도 약간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얼굴이 일단 창백해지고 혈압과 체온이 저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심계항진, 중심 정맥악이 하강되고 맥박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성인은 이제 60에서 100회가 정상이라고 치면 맥박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빈 호흡이 잦아지는 거죠. 성인은 12에서 20회가 정상 호흡이라고 하면 뭐 25 이상 이렇게 되는 빈 호흡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설량이, 그 다음에 소변이나 이런 것들의 배설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쇼크시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일어난 산소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창백하겠고요. 그 다음에 혈압, 체온 당연히 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맥박 빠른 거, 빈 호흡도 자주 계속 빨리 있는 거, 그다음에 배설량 감소, 이런 것들 좀 부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쇼크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간호해야 좋을까요? 이게 간호법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심장 중심으로 혈액이 원활히 돌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평평한 바닥에 눕힌 다음에 다리를 올려주고, 만약에 이게 사람 머리라면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면서 피가 심장으로 갈 수 있게, 혈액이 가슴 쪽으로 갈 수 있게, 왜냐면 그 혈압이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T 포지션으로 해갖고 체온을 유지시킨다. 그래서 이 T 포지션을 해준다는 게 이게 그 약자인데요. 이게 사람 이름이라고 해요. T 포지션이라는 게. 그래서 뭐 나중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트렌델렌버그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포지션을 명명을 했다 해가지고 트렌델렌 포지션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쇼크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다리를 올려주고 체온을 보존해 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 기능을 유지하고 일단 사정을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산소를 원활히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근데 이때 이 호흡은 자가호흡이 스스로 안 된다 하면은 인공호흡, 그것까지도 어렵다 하면은 기관지 삽입으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체온을 조절해줘서 따뜻하게 해주는데, 몸에 직접적으로 뭐 열을 가한다든지 하는 거는 더 위험하게끔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냥 뭐 보온 정도의 체온 조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높여준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혈관 수축 이완제를 투여해서 그다음에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액이나 소변량을 측정하는데, 이게 신장 투과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소변량이 중요하잖아요. 신장이 어떻게 여과를 시키고 잘 견뎌내냐에 따라서 소변량이 측정되기 때문에 소변량 검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수액을 놔줘서 그 적절한 수분을 이제 보충을 시켜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신장이 얼마나 그거를 잘 견디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입 속도를 보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적절한 체위를 유지하고 변경해줌으로써 욕창을 방지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활력 증상 측정하는 거는 뭐 기본적이고요. 그다음 옷을 느슨히 해줘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수분 공급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 수분 공급은 그러니까 비경구적으로 흔히 말하는 정맥주사 IV 그 요법으로 해가지고 수분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분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알부민 투여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알부민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혈액을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맨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고 위에 이렇게 물 같은 게 뜨게 되는데, 그 물같이 뜨는 부분을 혈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 혈장 안에 그 알부민 단백질이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물로 한 99%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간 수분을 공급해주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그 알부민을 투여를 해가지고 혈액 내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알부민을 투여하는 이유는 혈액 내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알부민을 투여해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쇼크 상태, 그 쇼크 환자의 간호는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쇼크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그 주변에 많이 이렇게 쇼크에 관한 얘기 드라마에서도 많이 접하고 해서 막 그렇게 거부적인 그 병명은 아니실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혈관성 쇼크에 아나필락틱 쇼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인슐린에 관한 그 관계 작용 같은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쇼크 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다음에 쇼크 시에 간호하는 방법들, 뭐 T 포지션이라던가
호흡, 산소 공급, 체온 조절, 그다음에 뭐 수분 공급 같은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